비서실 쪽 사람들한테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내가 술 한잔 해야겠다라고 이거 접견 녹취록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실 안 먹었기 때문에 안 먹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제 거짓말이야. 기자들이 막 물어봤다며 11월 달인가 10월 달에 막 물어봤어. 근데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나이가 몇 갠데 갈비탕을 먹던 곱창을 먹던 뭐를 먹던 진술을 바꾸겠냐 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 청문회가 이제 열렸지 않습니까? 중요 포인트 몇 개만 조금 짤막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창희 형을 정진상 실장으로 둔갑했던 속기사, 속기록을 작성했던 수사관이 오늘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영상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에서 속기사 맞으시죠? 네, 전에 일했었습니다. 뭐라고 들린지 좀 알려주세요. 재창이 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뭐라고 들립니까? 지금 듣기로는 재창이 형이라고 들립니다. 재창이 형으로 들리시는 거죠? 네, 속기하실 때 이렇게 들리면 뭐라고 적으세요? 전 들리는 대로 적습니다. 들리는 대로 적는다. 대장동이 처음부터 김만배와 남욱 이런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정재창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재창이 대장동 막 이것저것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 이후에 남욱한테 넘길 겁니다. 그리고 그 남욱이 막 고군분투 하다가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 김만배고 가장 주도적으로 했었던 게 바로 김만배 씨다. 근데 여기서 실장님이라고 한 이유가 정진상 실장을 엮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보내려고 그랬던 거거든. 그러니까 재창희 형을 실장님으로 바꾼 거예요. 속기사가 이거를 재창희 형이라고 자기는 들린대. 그리고 자기는 들리는 대로 쓴 것 같대. 기억으론. 근데 이게 1차 수사에서 윤석열이 본격적으로 되는 2차 수사팀으로 바뀌면서 재창희 형이 실장님으로 바뀌었는데 그 지금 이유를 찾아나가는 과정이죠. 이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재창희 형을 실장님으로 수정해서 녹취록 최종본을 작성했다는 건가요? 제가 수정은 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증인은 들리는 대로 제출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실장님으로 변경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나요? 그 내용이 저는 기억이 안 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도 기억하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때요? 1차 속기사인지 2차 속기사인지는 모르겠으나 비공개 증인이. 근데 이제 본인은 내가 그거를 재창희 형으로 썼는지 정진상 실장으로 썼는지 난 들리는 대로 썼을 텐데 기억이 나진 않는다. 그런데 내가 따로 수정을 걸치진 않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나온 사람 중에 또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죠. 김성태 증인, 그 당시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로부터 어떤 수준의 압박을 받았는지 저 혼자 데려다가 그냥 뭐 매일 때리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 가족들, 저희 동료들 이런 17명 가까운 사람들 구속시키고 김치 갖다 준 거를 범인 도피, 이화영씨 컴퓨터 관련된 사람들 8명 구속되고 컴퓨터 하나 없앤 걸로 8명을 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저 태국에 있을 때 창고 갔다 가면 뭐 범인 도피, 뭐 증거인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모를 일입니다.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릴 텐데 다른 영상들을 태도가 묘합니다. 검찰이 얼마나 잔인무도했냐. 이재명을 이렇게 엮기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괴롭혔냐. 정말 무자비하고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했다라는 부분을 오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5월 7일 날 연어회 술파티, 그건 뭔지는 아시죠? 제가 나이가 몇인데 먹는 거 이제 그만 좀 말씀해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중선 선생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5월 17일 날 정확히 술 안 먹었고요. 예. 그리고 무슨 뭐 커피 먹었네 뭐 이렇게 그 교도관들이 뭐 저희들 뭐 저 수발을 들었다는데 저도 매일매일 조사받으러 가면서 밧줄 꽁꽁 먹기고 수갑차고 가면 거기서 저희 직원들 만나면 무슨 거기에서 애들한테 수발을 받습니까? 물론 자주 가다 보면 검찰 직원들과 친해져서 예를 들어 저희 참고인 수사하면 냉커피 몇 잔 먹고 뭐 김밥 먹다 한번 걸려가지고 교도관에 엄청 저 자존심 건든 적이 있어서 저는 창피해서 먹을 것도 안 먹었습니다. 근데 허구한 날 무슨 뭐 죄송하지만 의원님 죄송하지만 저 나이가 60인데 거의 먹는 거 이제 좀 그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아니 증인이 연어수 파티 그 나갔을 때 증인이 그 자기 비서실 쪽 사람들한테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내가 술 한잔 해야겠다라고 이거 접견 녹취록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실 안 먹기 때문에 안 먹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제 거짓말이야. 재판이 수원지법에는 끝나고 당시에 기자들과 함께 나갔어요. 기자들이 막 물어봤다며 11월 달인가 10월 달에 막 물어봤어. 근데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나이가 몇 갠데 갈비탕을 먹던 곱창을 먹던 뭐를 먹던 진술을 바꾸겠냐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왜 나오냐, 사실은 연어회 술파티는 본질이 아니에요. 뭐가 본질이냐면 연어회와 술을 먹고
진술 세미나가 있었냐 없었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김성태와 뭐 안부수와 이런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야 너네 뒤지기 싫으면 입 맞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계속 먹는 거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가장 그 진술 세미나에 강력한 증거가 연어회 술 파티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그렇고 언론인들도 그렇고 지금 연어회 술 파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보겠습니다. 다시 김성태 증인께 묻겠습니다. V라운지에 10시에 가서 소주 드셨죠? 그때 국민의힘 의원이 몇 명이 왔습니까? 그분들 여기 만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처음 뵀습니다. 예, 아니 이분들 말고 다른 의원님들은 만나신 적 없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 그 박상용하고 친하죠. 그래서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점은 인정을 하는데 술 먹었다고 하는 점은 인정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방용철, 이화영, 김성태가 한 방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때 밥은 같이 먹었는데 술은 먹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른 검사도 밥을 먹인 경우가 간혹 있으니까 박상용이를 보호해야 되니까 술은 안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 제가 박상현 검사를 보호할 이유도 없고 예, 제가 수사를 받았던 사람이 예. 아까 그래도 악마 중에 검사를 나와서 악마 중에 덜 악마가 박상용이다 그랬죠. 제가 뭐 신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19년 1월 17일 자료. 자, 보시면은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요? 제가 있어요. 김성태가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만났어? 법사위에서 이거 열리기 전에 또 만나려고 해가지고 막 있었던 현장을 막 포착했다 이런 얘기들로 엄청 옥신각신했거든요. 당신들이 김성태 증인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국민의힘 회유 정황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그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술을 안 먹었다라 그러는데 술을 들여오는 방법을 제안한 게 김성태잖아. 녹취록에 의하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인가 했는데 또 다른 점이 하나 더 나오는 게 그래도 악마 중에 제일 덜 악마인 게 박상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증인의 태도에 태도.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그분을 위한 것 같긴 하다. 지금 이 기소 자체가.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박상용 검사의 손아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국민의힘 얘기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오늘 또 한바탕 또 한 게 더 있죠. 또 다른 핵심 증인.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14일 저의 증언에 대해서 위증으로 고발하신다고 한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발언 기회를 좀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저의 그 4월 14일 증언은 2019년 7월 말 리오남의 필리핀 방문 여부와 관련해서 그 건인데요. 쌍방울 방용철 씨의 국조특위 증언과 국정원장의 기관 보고 그리고 저의 증언은 논리적으로 모순관계입니다. 방용철 씨의 증언이 허위로 밝혀질 때 고발에 대한 책임을 지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국정원에 대한 폄훼를 멈춰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잘하고 있는 점을 칭찬해 주십시오. 최근 마약 사범도 잡았고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건도 잘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후배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성실히 임무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9월에는 임무 수행 중에 순직해서 이름 없는 별이 된 후배도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대한민국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국정원에 대한 조작정보 원인이 멸칭으로 폄훼하는 것을 멈춰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작년까지 집권 여당이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여러분. 국정원 열받았어. 이렇게 해서 오늘 국조특위 내용들 중점 포인트들을 함께 장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